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4장 트러스 구조 해석에 관련된 이론을 간략하게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연속 집합 구조죠. 자, 어떤 길이가 긴 형태의 속이 채워져 있다면 거리량의 무게, 즉 자중이라는 요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덮기가 힘들겠죠. 휠 모멘트 때문에요. 따라서 자, 형태를 뚫어 놓는 거죠. 형태를 뚫어 놓은 형태에서 프레임들을 사각형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각형은 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직선상의 부재들을 갖다 대서 삼각형의 연속 집합체를 만든 형태를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 트러스 해석에서는 크게 관심 있는 것이 해석상의 가정이 있죠. 가정.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해석을 간명하기 위한 해석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 구조물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 하중이 작용했을 때 자, 절전법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트러스를 해석할 수 있느냐, 절단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크게 이 세 가지가 주된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상의 가정을 통해서 숫자가 부여가 된다면 절전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느냐, 절단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해석상의 가정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재와 부재의 연결 상태가, 모든 부재들의 연결 상태가 자, 활절점, 힌지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절점을 언급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트러스 부재의 연결 상태는 강절점입니다, 이런 말이 틀렸다는 의미가 되겠고, 하중이 작용했을 때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한다라는 기본 원칙과 하중으로 인해서 형태에 변형이 생긴다면, 휨 변형이 생긴다면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점이 힌지라는 내용하고 휨 변형이 생겼을 때 그 변형을 무시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주된 관심사죠. 그러고 나서 절점이 힌지라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자, 전단력과 휨 모멘트와 내추럴 펄스 축 방향력 3개 중에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휨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축 방향력만 구하는 구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때 축 방향력이라는 것이 형태를 1차원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형태의 텐션, 인장이죠. 절점을 누르는 형태, 컴프레스, 압축이죠. 그러면 형태가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어느 것을 플러스로 보는 게 합리적이냐? 당연히 인장이겠죠. 압축은 마이너스. 결과체계에서 플러스는 인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결과체계에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압축이라고 구조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전법은 2개나 3개. 그러니까 3개 이내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1개는 아무 의미가 없고 4개 이상은 너무 수요가 많아서 연립방정식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단점을 노출하는 방법이죠. 절단법은 3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자, 국가자격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3개 이내, 보통 3개를 수직으로 절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절전법은 곡선 절단의 의미고 절단법은 직선 절단의 의미다. 그렇다면 부재들을 절단을 한 후에 개수에 맞춰서 절단한 후에 힌지라는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곡선으로 절단을 했든 직선으로 절단됐든 절단된 면을 향해서
화살표의 머리를 향하게 그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이론이죠. 절점을 잡아당기는 형태로 생각을 한다. 절점을 잡아당기는 형태니까 인장으로 가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한 후에 이제 사칙 연산을 해보는 거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 해석의 결과값이 말입니다. 숫자로 제시가 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인장이 맞는 거고,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도출이 되었다면 압축으로 판정을 내리고 저 방향이 반대로 절점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가져가시면 그만이다. 이게 트러스 이론이죠.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의 요 부재들, 지금 위에 4개가 있잖아요. 현재라고 하죠. 현재. 아래에도 수평의 부재 4개가 있어요. 현재죠. 위에 있으면 상현재고 아래에 있으면 하현재다. 그러면 상하현재를 제한 나머지 가운데에 배치된 것을 복부재다. 복부재, 복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머리, 다리, 배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절단법은 말입니다. 현재든 복재든 특정의 부재 하나를 구하는 건데 수직으로는 절단을 내는 거죠. 자, 이 현재들은 말이에요. 현재들은 절단법 체계에서 휨 모멘트가 안 생긴다는 조건을 거는데 어떤 위치 하나를 찾으면 되죠. 위치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자, 수직으로 절단된 상태에서 상현재를 구하려면 상현재와 붙어있는 경사재에 따라서 하현절점을 찾는 거고요. 하현부재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하현재와 붙어있는 경사재에 따라서 상현절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나머지 2개의 미지수가 소거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부재의 부재력을 모멘트, 힘 곱하기 거리 원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절단법이죠. 복부재요. 복부재는 자, 절단법상에서 전단력이 안 생긴다는 조건을 거는 거죠. 요 가운데 있는 부재들이요. 자, 수직대는 상관없지만 경사부재는 이거에 쌓인 성분들이 결국 전단력 성분들이니까 수직으로 절단냈을 때 현재들은 수평 성분이니까 전단력 상하의 화살표를 계산할 때는 무관하다. 이 식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이용하는 해법이죠. 그래서 한 개의 부재력을 구할 때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가 상현재를 구하는 내용과 복부재를 구하는 내용, 이 2가지의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하현재는 묻지 않죠. 대부분 인장력을 받기 때문에요. 연직하중이 작용했을 때요. 자, 이제 절점법에서 자, 외적인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절점에 특정의 부재들이 힘을 받지 않는 부재력이 0 부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놀고 있는 개미들을 이야기하면서 개미들이 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을 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얼기설기 삼각형의 연속집합체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에서도 외력이 작용하면 누군가는 놀고 있는 부재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0부재의 의미를 묻고 있죠. 그렇다면 2개의 부재들은 수직하중이 없으면 수직부재가 0이고 수평하중이 없으면 수평부재가 0인 거죠. 2개의 부재는 뭐 이런 형태밖에 없겠네요. 형태가요. 2개 연결된 상태. 수직하중이 없으면 수직부재가 0이고 수평하중이 없으면 수평부재가 0이다. 그러니까 힘이 붙어있지 않는 한 힘을 안 받는 구조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3개짜리는요. T자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다 3개죠. 이것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어느 쪽으로도 틀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란한데 나머지 한 개가 자,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외적인 하중이 작용했을 때 하중이 있다면 힘을 받을 텐데 하중이 없으면 자, 요게 영부재라는 거죠. 수직력이 없으니까 영부재, 수평력이 없으니까 영부재, 수평력이 없으니까 영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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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재들입니다. 이 영부재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형태의 문제가 주는 거죠. 자, 가령 이 그림 상황에서 여기에 힘이 있고요. 여기에 힘이 있다. 무슨 숫자로 뭐 주든 아니면 화살표로 주든 간에 양쪽에 지점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럼 지점 발력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영부재는 없습니다. 영부재 없어요. 근데 이 하중이 이쪽에서 작용한다면 이제 얘가 영부재가 되는 거죠. 그게 왜 0이 됩니까? 지금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제 정리하는 단원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부재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절전법의 사고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두 개는 해석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절전법에서 두 개는 해석이 무조건 되는데 세 개는 경사부재가 있는 세 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경사부재가 없는 세 개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절전평형 조건이 수평평형, 수직평형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통해서 절점에 힘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영부재, 얘 영부재죠. 수평력이 없으니까 얘가 영부재죠. 수평력이 없으니까 얘가 영부재죠. 이렇게가 영부재입니다. 지금 형태에서. 힘이 있다면 힘을 받겠죠. 힘이 없으니까, 수평발력이 없으니까 영부재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 둘, 세 개인데 경사부재가 있는 서로 다른 성분들의 세 개의 조합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절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인데 경사부재가 있는 세 개의 부재인데 수직, 수평, 경사니까 이 조건에서 경사 성분을 먼저 알지 않는 한 수평과 수직을 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노출이 돼서 절단법 그냥 한 번에 잘라보면 원하는 부재들을 조건을 걸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트러스 구조 해석상의 기본 가정을 통해서 절전법의 부재력이 0인 부재와 절단법 복재는 전단력이 안 생긴다는 조건, 현재들은 모멘트가 휜 모멘트죠. 휜 모멘트가 안 생긴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교재에 수록된 국가자격시험 문제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파악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